자, 이번엔 착한 족발입니다. 어떤 술과도 잘 어울리는 안주입니다. 네. 오윤혜 씨는 좋아하는 술이 뭐가 있습니다? 전 맥주를 좋아합니다. 맥주. 오호. 저는 너날콜 맥주를 좋아합니다. 음. 제 술이 너무 약한데 맥주의 그 상쾌함 있잖아요. 그걸 느끼고 싶어가지고 요즘 너날콜에 빠져가지고요. 0.05만 들어가 있는 맥주가 있거든요. 진짜 네. 너무 맛있어요. 근데 주변 분들이 네. 술 못 드신다고 하면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아무도 안 믿어요. 너 담배 안 피는 거 아무도 안 믿고 제가 술 안 저랬거든요. 먹는 거 아무도 안 믿어. 피부가 좋으신 이유가 있나요? 네, 저는 술을 잘 못하는데 술을 못한다고 하면 지금 뻥치냐 너는 담배도 10가방 피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왜 어딜 봐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톤이나 말하는 게 너무 세 보여서 야무지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계속 들어서 제가 한 번은 너무 안 믿으셔서 술을 먹고 기절을 한번 그러고 나면 다시는 저한테 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약하구나. 여기도 약하시잖아요. 김엄마도. 잘 못 드시는. 약한 게 아니에요. 안 안 드시는- 먹어, 안 먹어. 아 진짜요? 못 드실 것 좋아하시긴 같은데. 하는데. 그럼 아, 왜? 그래요? 성경에 포도주 먹어도 된다고 나왔잖아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지. 예수님이 먹보의 술꾼으로 낙인 찍힐 정도로 근데 왜 술을 안 좋아하셨어. 드세요? 그게 이제 종교적인 이유였지. 교회에서는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안 먹었는데. 그 어느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 교회. 아버지 교회. 알겠습니다. 세습은 안 하셨습니다. 세수는 안 하셨어. 네. 근데 후회가 막심합니다. 교회 가면은 또 저런 것도 합니다. 순결서약. 순결서약. 진짜요? 너- 아버님 교회 빡시. 아, 아버님은 우리 아버지 교회는 아니고. 우리 아버지 교회도 했었다 생각해 보니까. 예. 아니 결혼해서 아드님을 낳았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아니 순결을 결혼한 건 괜찮지. 근데- 혼전 순결을 혼전 네, 지켜야 순결을. 된다. 그건 근데 말도 안 되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혼전 순결뿐만 아니라 혼후 순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예. 아무도 안 궁금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순결 잘 지켜주시기를 네. 바랍니다. 아, 그참. 혼전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혼후 순결까지 네. 할 줄은 몰랐습니다. 맥주에서 혼전 순결 서약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술과 잘 어울리는 네. 족발. 자, 다음. 족발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술과도 잘 어울리는 안주인데 물론 술 없이 반찬으로 혹은 식사 대용으로 훌륭합니다. 자, 김용민닷컴에서 재구매율이 가장 높은 상품인데 진짜요? 자, 최근에 구매 후기 읽어보겠습니다. 냄새도 안 나고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렸는데 쫀득하면서도 담백합니다. 놀라운 기술입니다. 기름기도 쫙 빠져서 담백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이 가격에 절대 나올 수 없는 퀄리티네요. 외부 음식에는 까다로운 저희 어머니도 인정하신 착한 족발. 뼈 없는 슬라이스로 딱 한 끼 좋은 200g 포장으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족발이라고 해서 뭐 네. 뼈까지 오는 거 아닙니다. 다 발라져서. 그럼. 취향에 맞게 전통 족발의 맛, 깔끔한 매운맛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통 족발의 맛이 있고 깔끔한 매운맛이 있어요. 네. 직접 캐낸 몽골 안반염을 사용합니다. 소금 하나도 건강에 좋은 식재료를 골라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무더위로 입맛 없을 때는 착한 족발 오리지널 한 팩에다가 시판 겨자 소스와 야채 조금만 있으면 시원하고 상큼한 냉채 족발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단 한 팩만 그죠? 주문하셔도 무료 배송이니까 여러분 가격은 가볍지만 맛은 뛰어난 착한 족발 근데 맛보시기 굉장히 바랍니다. 저렴하네요. 네. 네. 자, 한 팩이 200g인데 5,900원인데 5,500원에 팝니다. 7% 할인인데 세 팩을 사면은 14% 할인된 15,300원. 다섯 팩은 19% 할인된 23,900원. 일곱 팩은 23% 할인된 31,900원. 아홉 팩은 25% 할인된 39,900원. 야, 많이 살수록 이거 정말 요즘 할인폭이 너무 큽니다. 덥고 코로나고 이러니까 다들 그 밀키트랑 배달, 주문 네. 음식을 그렇지. 그렇게들 많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족발은 예. 근데 시켜 먹고 나면은 이 뼈 그렇지. 하치하기가 쓰레기가 너무 많이 먹는 나와서 것보다 뼈가 더 많아요. 근데 뼈는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로 갑니까? 아니면 아니요, 그냥 그건 일반 따로 쓰레기로? 쓰레기. 예, 일반 쓰레기로 버려요. 살을 잘 발라내서 버려야 욕을 안 먹습니다. 아, 근데 또. 먹을 때는 식구들이 같이 먹다가 처리할 때는 항상 저에게 그쵸. 고무장갑만 끼워주고 살았어요. 아유, 그렇지. 그거 얼마나 피곤하고 번거롭습니까? 이렇게 살만 발라진 건 대환영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 예. 살만 발라져 있는 착한 족발. 정말 살만 발라져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기만 하실 겁니까? 잠깐만요. 아니, 그 모형 이거- 아니에요, 모형? 예. 아니 모양 아니에요. 아 그래. 아 이게 보기만 해서 모르겠습니다. 아, 네. 그러고 보건소가 싫어합니다. 모형 아니에요? 모형. 아 괜찮아. 지금 빵 터지셨어요. 고개를 못 들고 계세요. 제가 족발에는 플렉스에 없었는데 어. 족발도 오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냉채 족발에서 야 너무 맛있다. 너무- 와 환장하겠네. 그러니까 냉채족발 그 네. 얘기하니까 지금 확 너무 먹고 냉채 싶어요. 족발에서 침이 확 솟구쳤어요. 그러니까요. 예. 아, 겨자 소스랑
지금 계속 7월달 무배죠, 무배. 왜 무배? 맞아요. 시켜보셔도 무배가 좋을 것 진짜 같아요. 매력 있더라고요. 얼마 남지 여러분. 않았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으니까 김용민닷컴 여러분 들어와 주세요. 거기 아주 무서운 곳입니다.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갈 때 수가 들어오시면 개미지옥이에요, 개미지옥. 네. 오늘 저는 네. 너무 이제 이 주제 할 말이 많습니다. 네, 그래요? 네. 네. 오늘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묘한 사연을 하나 봤는데요. 네.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카드 뉴스식으로 남의 집 사연들이 이제 뭐 이렇게 포털에 인기가 있었던 글들이 올라오잖아요. 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주인공은 아내입니다. 남편 몰래 친정엄마한테 용돈을 줬는데 남편이 화가 났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온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남편 몰래 친정에 매달 용돈을 보냈다고 합니다. 금액은 얼마나?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그 정도 뭐. 그러니까 남편이 쓰라고 준 용돈에서 10만 원, 본인이 부업을 해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보태서 항상 20만 원 정도 어머니한테 드렸는데 이유는 어머니가 홀어머니시고 타지에 살고 계시는데 사고로 허리랑 다리를 다치셔서 아이고, 예. 하시던 일을 그만두셔가지고 생활비가 끊긴 상태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남편이 그럼 네가 일을 해서 친정엄마, 그러니까 장모님의 용돈을 보내드리라고 해서 일을 했었고 그전엔 주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 30만 원, 50만 원 해가지고 네. 이제 어머니한테 생활비를 보태드리고 있었는데 네. 그러다 본인도 다치게 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본인도 재활치료 중이니까 어. 일을 못 다니고 있으니까 엄마 생활비를 줄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남편이 일을 못 하고 있으니까 아내한테 매달 20만 원 정도 용돈을 준 거예요. 네. 근데 남편이 그동안 항상 처가에 보내는 돈은 네가 직접 벌어서 드려라라고 계속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랑 결혼을 한 거지 그 장모님을 도와드리려고 결혼을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엄마가 일을 못 하시니까 네. 용돈을 좀 드리면 안 되냐고 했더니 남편은 거절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계속 쉬면서 이제 본인이 남편한테 용돈을 받으니까 어쨌든 용돈을 주는 거는 쓰고 싶은데 쓰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몰래 엄마한테 드렸다가 남편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체 내역을 보고 화가 많이 나서 정말 실망이라면서 남편도 힘들게 돈을 벌어오는데 너는 그 돈을 너를 위해 안 쓰고 어머니한테 퍼줬냐 이러면서 요즘 얘기를 안 한대요. 남편이 삐졌다는 아이고. 거죠, 네. 지금. 네. 화가 났다. 나 출근한다. 나 퇴근했다. 먼저 잔다. 이렇게 세 마디만 한다고 합니다. 계속 엄마를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 그랬다고 계속 사과를 하는데도 받아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화를 좀 풀어줄 수 있고 사실은 어머니가 지금 다시 그래도 좀 나아지셔가지고 네. 부업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생활이 조금 안정되고 있는데 그래도 외동이니까 엄마 노후 준비도 안 돼 있고 하니까 뭐라도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남편이 결혼을 했음에도 계속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시댁에도 도움을 드리지 않고 있대요. 왜냐면 네. 시아주버님이랑 같이 사시고 있고 형편도 넉넉하니까 시댁에도 드리는 게 없는데 사실 친정에 드리는 부분 때문에 남편이 화가 나는 걸 수도 있는데 하여튼 나는 너의 남편이지 너의 가정을 책임지려고 결혼한 게 아니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음. 그래서 제가 이게 이렇게까지 화가 날 일인가. 그리고 왜 부인의 친정어머니한테 드리는 것과 아내로서 대하는 게 왜 구분 지어져야 할 일이죠? 그러니까 이 남편분은 처가의 말하자면 장모님의 삶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왜냐면 홀어머니의 외동인 걸 알고 결혼했고 네. 어머니가 적절하게 노후 준비가 안 돼 계시니까 계속 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네. 어르신들 일하시다 보면 다치실 수도 있고 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가 아닌가 싶은데 저도 이 글을 봤어요. 어. 댓글들을 봤는데 혹시 친정 엄마랑 남편이 싸운 거 아니냐. 그쵸.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근데 뭐 다시 대댓글을 단 거 보니까 싸운 건 아니고 그냥 결혼 초기부터 서로에게 바라는 게 없어서 거의 왕래가 없던 사이고 자기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남편이 본인한테 엄청 잘한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기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싫어하는데 뭐 어쨌든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요. 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 이 사람만 사랑하고 싶으면 연애를 해야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의 가족을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럼. 어떤 그 예식? 물론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게 1번이지만 우리 가정을 중심으로 양쪽의 부모님들과 함께 가족이 되는 이 가족과 가족이 이제 엮이는 거여서 문제가 많은 게 결혼 생활
생활이라고 하는 맞아요. 건데 네. 그렇게 둘이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동거만 하던지 그렇게만 살면 되는데 너네 부모님을 내가 책임지는 것도 솔직히 지금 10만 원이 책임지는 겁니까? 50만 원을 다 드려도 책임진다고 하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전 근데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 남편분이 되게 특이하신 게 네. 너는 용돈을 내가 더 달라면 더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음. 너무 자기한테 잘해줘서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친정엄마가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본인한테 딸을 너무 끔찍하게 하는 너무 거야. 잘하니까. 네, 우선 두 가지를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이 남편이 포지션을 잠깐만 남편에서 아버지로 바꿔볼게요. 자기 자식이 딸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자기 친정이라고 몰래 용돈을 줘. 근데 나중에 그 남편이 알고 딸한테 엄청 화를 냈어. 그랬을 때 이 아빠의 마음은 어떨지 굉장히 불편하고 화가 나겠죠. 네. 그러니까 자신도 결국에는 남편일 수도 있지만 언젠가 자식이 아버지기 때문에 아, 한 그렇죠.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 수도 있는데 이게 입장을 한 번만 바꾸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는 부인을 정말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전 되게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저도 초반에는 남편과 가장 많이 싸웠던 게 시댁과의 문제였어요. 그 어. 스타일이 어려워요, 너무 그죠? 달라서. 예. 저는 굉장히 독립적인 스타일이고 저희 남편은 결혼 전까지 가족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아들임에도 굉장히 부침성 있는 스타일이었어요. 약간 딸 같은. 네. 그래서 왕래가 좀 작고 챙겨야 되는 기념일이 너무 많았어요.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어버이날,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크리스마스. 챙깁니까? 네. 크리스마스. 이게 막 1년 정도 챙기니까 이게 약간 한 달에 하나씩. 버겁고 제가 그런 스타일 아니니까 좀 힘들고 이게 다툼의 소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절충을 했는데 제가 남편한테도 처음에 이 남편처럼 생각이 짧았을 때는 우리 집에도 이만큼은 안 하는데 왜 시댁에 이렇게 많은 기념일을 챙기냐.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생일 때도 못 만나는데 이거 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10번 챙겼던 기념일을 5번으로 줄여갔죠. 근데 그 줄여간 걸 다시 제가 늘릴 수 있었던 계기가 전 제 남편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줄이는 과정이 있어서 남편이 되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너의 말도 맞아. 근데 부모님의 마음이 좀 서운해하시는 게 너무 느껴지기 때문에 이 남편의 불편한 심경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내 남편이 불행한 것 같고 부인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 부인이 행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돈의 액수가 행복한 게 아니라 이 돈을 내가 조금씩 친정해 줬을 때 우리 아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건데 그거를 외면한 채 다른 계산기로 내가 너한테 돈 이만큼 주잖아. 너한테는 더 줄 수 있어.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해 하는 거는 완전 말에 모순이 그렇죠. 있다. 부인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보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외면하는 거.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 이 사람이 행복해하고 마음 편해하는 거를 진짜 원하겠죠. 사랑한다면. 네. 네. 근데 이 사람이 부모의 처지를 외면하고 그냥 도리를 안 해서 괴롭고 불편한 거를 감당하고 살아라? 저도 거기에 그럼요. 그건 부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굉장히 이기적인 계산기를 돌리고 있는 거죠. 부인이 친정엄마를 도와주지 못하는 죄책감과 엄마가 저렇게 아파서 누워있는데 그거를 계속 받고 심지어 자기한테 사과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주고 싶은데 이런 모습을 보는데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너한테는 돈을 많이 줄 수 있지만 너네 엄마한테는 안 돼. 이거는 약간 이중인격이 느껴져요. 그래서 부인이 진짜 행복해하는 게 무엇인지를 해주는 것이 부인을 진짜 사랑하는 길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남편분들은 어떠실까요? 저는 사실은 아내 입장으로는 충분히 이게 다 이해가 되고 상황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할 수 있는데 남편들의 입장에서 내가 벌어온 돈을 장모님한테 생활비로 드린다. 그럼 또 어떤 방식을 거쳐서 이야기를 하면 그 부분을 쉽게 좀 수용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아니 그렇게 해서 아내가 어머니한테 자신의 어떤 그런 애틋한 마음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가족이 행복하다면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뭘 이렇게 쌍심지를 키우고 그렇게 화를 내야 할까? 난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그리고 없어요. 액수도 막 1, 200만 원도 아니고 네. 생활을 못 사실- 10만 원인데 이제 뭐 50만 원 나오면 조금 좀 굳이 그래야 이럴지는 아니, 모르겠는데 그럼 말을 얘기를 해줬으면 네. 말을 이런- 해줬으면 몰래 하지 말고. 10만 원 정도 가지고 그니까요. 네. 그리고 그 와이프님이 저는 100% 어떻게 생각했을 거냐. 몰래 그렇게 줬기 때문에 그만큼 시댁에도 다른 부분으로 표현을 했을 거고 이렇게 좀 더 전화라도 한다던가 네. 아니면 뭐 식사 자리를 좀 그럴 수도 만든다던가 있겠다. 양심에 조금 찔려서 되게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분이 시댁한테는 자기가 잘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그냥 이분의 경우에는 크게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시댁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는다고 남편이 네, 그렇게 본인이 써줬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양쪽과 상관없이 우리 가족만 이렇게 하고 좀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이들이면 사실은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맞이가 아닌 남자들이 경우에는 가장 섭섭해하는 남편들이 가장 섭섭해하는 포인트가 네. 시댁에 대해서 소홀할 경우
뭐 드러내놓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말은 못하지만은 내심 섭섭하지. 근데 남편. 친정만 챙긴다? 그러면은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조금 있고. 좀 화가 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글로만 되어 있으니까 아내 입장에서만 볼 그럼 수도 있잖아요. 맥락을 정확하게 다 읽을 수가 없어. 네. 근데 분명히 무슨 포인트가 있었을 거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남편이 지금까지 저한테 해줬던 선물 중에 제일 고마운 게 언제였냐면 저희 아버님 칠순, 그러니까 저희 친정 아버지 칠순일 때 다 같이 어디 온천에 갔어요. 아산 온천에 가가지고 네. 끝나고 이제 아빠는 부산으로 저는 이제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잠깐만 차를 세워달라고 우리 남동생한테 그래서 갔더니 어디가 사라져서 안 오는 거예요. 이 인간이 또 어디를 가서 안 오나. 그랬더니 엄마를 보고 뭐랑 얘기하더니 그리고 이제 저는 서울로 왔어요. 뭐 했어? 그랬더니 아니 그냥 용돈을 좀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뭘 해가지고 돈이 좀 생겼나 봐요. 그거를 결혼 10년 만에 봉투에 넣어서 좀 큰 금액을 엄마 주머니에 넣어주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특별하게 제가 부탁을 하거나 상황이 아니었는데 근데 우리 남편이 평소에 이렇게 굉장히 친절하거나 자주 엄마한테 봉투를 찔러주는 사람은 아닌데 네. 결혼 10년 만에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 봉투 하나 해주고 나서는 제가 우리 남편이 뭘 하자 그래도 오케이 맞아요. 근데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지만 자주 봉투 드리면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없으면 섭섭해. 네. 뭐 잊은 거 없니? 그렇죠. 이게 아주 어쩌다 한 번에 이렇게 감동하십니다. 맞아요. 아니, 저는 그때 제가 그러니까. 몰랐는데 그 얘기를 엄마를 통해서 들으니까 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네. 저도 가끔 이제 행사를 하면 봉투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요즘에도. 네. 그러면 가끔 시어머니가 이제 식사하시는 걸 좋아하셔서 네. 좋아하시는 거 사드시라고 뭐 3만 원도 넣고 5만 원도 넣고 그냥 드리게 되는 게 네. 우리 남편이 그렇게 해주니까 저도 왠지 뭘 하긴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부부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서로가 배려를 해주면 그게 배려고 되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 이 관계가 되게 좋아지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권리가 되고 되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저는 특히 많이 그랬거든요. 남편이 육아나 집안일을 함께 많이 해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안 하면 서운해지고 막 삐지는 거예요. 삐지게 되고 막 네. 타박하게 되고 심지어 잔소리 왜 설거지를 이렇게 해놨어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남편이 저한테 표현은 안 했지만 좀 서운해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칭찬이 요즘 너무 없었구나. 네. 그런 것처럼 서로가 배려해주면 그걸 고마워하고 표현하면 이게 관계가 잘 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권리라고 생각하면은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 양가 문화가 다르다는 거를 그냥 그거를 진짜 네. 감안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시댁 맞아요. 같은 경우는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맞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뭐 현금을 드린다던가 아니면 뭐 행정적으로 어려운 거 자식들이 좀 그거 어떻게 하니 했을 때 탁탁탁 네. 해결해주는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모님 있고 바쁜데 뭐하러 오니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양가의 문화 차이를 서로 존중할 수 있으면 그럼요. 도대체 왜 그렇게 1박 2일을 반드시 놀아야 되는 거야? 뭐 저녁만 먹고 오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어떤 양가가 행복하게 생각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를 수 있다는 맞아, 걸 완전 고려하는 게 달라요. 네. 맞아. 저희 집도 완전 달라요. 저희 집은 완전 다르고 저희 시댁도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각자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쵸. 맞춰서. 이렇게 딱 해드리면 돼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한테 싸움의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남편분이 친정과 이렇게 뭐 일정을 보내는 거를 자꾸 좀 꺼려 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되게 서운했대요. 네. 근데 어느 날 본인이 싸움의 기술을 습득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당신도 그렇게 사람들 많은데 같이 가는 건 좀 힘들겠다. 그치? 이거 한마디를 했는데 남편이 고맙다는 표현을 하면서 자기가 언니 꼭 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그래 당신도 불편할 수 있겠어. 왜 남편이 우리 친정에 가면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할 수 있겠다. 가기 힘들겠다. 그 한마디를 했는데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은 서로에 대한 네. 그런 말 한마디가 되게 맞아요. 큰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맞아요. 같이 저도 제 표현하고. 새치혈을 반성 중에 있습니다. 시댁과 잘 지내는 거는 저는 솔직하게 서로 표현하는 거. 저는 시댁과 여행을 훨씬 많이 다녔거든요. 저희 어머니 훌륭하시다. 아버님과 네. 국내든 해외든 진짜 많이 다녔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게 제 친구들도 안 불편해? 너는 왜 이렇게 자주 가? 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어머니 아버님이 저에 대한 배려를 너무 많이 해주신 것도 있고 그분들은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같이 가줘. 우리 데려가줘서 고맙다. 여행 가시면은 본인들이 혹시나 짐이 되진 않으실까 힘드신데도 막 쫓아오시고 막 그런 귀여우셔라. 모습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 어머니 더 건강 관리하세요. 더 멀리 가셔야죠. 그러니까 같이 시간 많이 보내면 서로 솔직하게 대화도 할 수 있고 이건 아니잖아요. 어머니 좀 솔직하게 얘기하죠. 막 이렇게 좀 대단하면 이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네. 어머니 좀 언젠간 그렇게 그 하면 말을 안 저도 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음. 아기가 없이 그러다 보면은 서로 물론 절대 시어머니가 친정엄마는 될 수 없고 며느리가 딸은 될 수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전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솔직하게 대화하면 충분히 시댁과도 저는 너무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이분도 남편분도 포지션을 잠깐 아버지로 바꿔보시면 자기 딸이 자기 집안에 그렇게 갖다 줬다고 생각하면 근데 사위가 그렇게 화냈다고 생각하면 과연 그 사위가 이뻐 보일까요? 예. 네. 근데 어쨌든 얘기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로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얘기를 좀 했으면 그 예전에 그 좋았겠냐. 우리 저 이회창 형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회창입니다. 누구야? 이회창 성대모사 몰라? 하니까 더 모르겠어요. 이회창 몰라? 네. 안경 쓰신 분. 그렇지. 안경 쓰신 흰머리. 예, 그래요. 네.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입니다. 네. 이 형님이 이제 판사, 젊은 판사 때 장인어른이 대법관이었어요. 한성수 씨라고. 네. 근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뭐 판사고 뭐고 하여간 다 못 살던 시대였으니까 그런 시대가 이제 있었고요. 그 집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당시 냉장고는 없었고 찬장 같은 거를 네. 우리 딸이 고생한다고 찬장 같은 거를 아마 사주셨나 봐 네. 아버지가. 그랬더니 이 이회창 판사가 젊은 판사가 찾아가더니 결혼한 이후로는 이 사람은 제 사람입니다. 돌려보냈어. 개입하지 말라고. 어머. 왜 그 허락도 없이 그걸 선물로 보내냐고. 아. 그 존심이 밟힌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내한테 찬장도 못 사주는 아내를 잘 건사하지 못하는 사람, 불완전한 사람, 미완의 사람으로 생각해서였는지 장인어른 찾아가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 자격지심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 그래요? 남자들 중에는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도 있죠. 네. 네. 하여튼 뭐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이렇게 작은 거에서도 의견이 갈릴 수 있구나. 그리고 이 아내분이 지금 너무 안절부절하시니까 어떻게든 좀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다. 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댁한테 잘하면 됩니다. 어. 시댁한테 잘하면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 30만 원 드려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문제 없을 거예요. 남편분의 입장에서 얘기해 주시는 거니까 한번 참고해 네, 보시면 그렇죠.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오늘 네. 이제 이렇게 해서 네. 갑자기 저 최저임금하고 오늘 120시간만 머리에 남았네요. 되게 오늘 느끼는 게 많아요. 노동자의 경험이 많이 없는 저로서는 네. 진짜 대통령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아니, 마트에서 판매왕 하셨으면은 경험이 없다고 보실 수 없어요. 그럼. 정말 판매 저는 최고봉이 판매 바로 시간 끝나면 그냥 집에 가면 아니 됐었거든요. 갑질당한 적 없습니까? 막 그 앞에서 막 저한테 너는 왜 혼나는데 이렇게 콧노래를 부르냐면서 한 대 맞은 적 아니 저는 습관적으로 흥얼거리거든요. 그럼 그때 노래하는 분들이 그래요. 그때 또 여기도 저도 지금 흥얼거리시잖아요. 항상 오면. 저는 그때 제가 흥얼거리는지도 몰랐는데 이야 딱 때리는 거 머리를. 때렸어 또 네. 맞았어. 네. 그래서 그랬다가 너는 지금 혼나는데 지금 다 혼나는데 왜 흥얼거리냐 그래서 내가 흥얼거리고 있었구나. 제가 흥얼거렸고 죄송합니다. 그랬죠. 야 맞고 가만히 있습니까? 나 같으면 같이 때리겠다. 그땐 제가 나이가 많이 어렸고 때린 게 무섭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당황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갑질을 당하셨는데 갑질인지 몰라. 네가 너는 갑질이라 나는 콧노래를 부르겠다. 왜냐면 너는 나의 갑이 아니거든. 네, 오윤혜 씨한테는 너는 나의 갑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갑이라는 생각을 차마 못하는 정말 멘탈의 어떤 정말 최강자인 네. 분을 만나 뵙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실은 우리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네. 시집살이를 시키는데도 그냥 감이 없는. 그러니까 빈말로 너는 여기서 좀 자고 나와 윤혜야. 그럼 전 진짜 자고 제일 늦게 일어나서 어머니 아버님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빈말이 아니라 진심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항상 네. 그렇게 액면 그대로? 네, 정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해맑으신 우리 오윤혜 씨. 너무 네. 즐겁습니다. 예. 예. 오윤 해맑아. 그래요. 해맑은 오윤혜 선생. 네. 오늘 맘수시사 함께 했고요. 또 저희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얘기로 굉장히 기대가 돼요. 회가 네. 거듭될수록 네. 얘기거리가 너무 다양해져서 양쪽 극단으로 오가는 네. 신민정 네. 평론가님의 주제 선정이 아주 좋습니다. 아, 다음 그렇습니다. 주도 기대해 예, 보겠습니다. 세상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맘수시사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또 저희가 그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